어제 많은 국민들이 총선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전사기 피해자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전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이야기, 당면한 민생 법안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또 바라며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회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있었는지 전혀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한 말씀 하셨다면 한 줄의 기사라도 나왔을 텐데 어떤 응답도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후면 새 국회가 출범합니다. 새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물급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최상병 특검법과 전수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은 내일 모레 국회를 개원해서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전수사기 특별법 등 이번 국회에 처리하자, 그것을 위해서 본회 일정을 잡자라고 하는 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총선 결과로 나온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이 민생 입법을 외면하고 민생을 말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절박한 심정으로 전세계 특별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심정을 이제 국민들께, 표로 이 정권을 심판하신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 오늘 피해자들이 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미 공동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미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인 것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피해자를 공감하는 척하며 민생이라 얘기하면서 눈에는 변명과 대책들은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전 정권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으면 전세사기가 없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미약한 임차인의 권리와 무자본 갭 투기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이용한 사기로 오랫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면서 권리 감독하지 않은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회 재난입니다. 이에 정부는 책임을 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주체입니다. 변명만 하고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고요? 부동산 정책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연이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물건 사기가 평등하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만든 제도를 이용한 사기인데 평등이라는 단어를 감히 이곳에 붙인다는 것은 망발이고, 정부와 은행, 가해자들이 책임을 평등하게 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기에 헬스를 투입하는 것은 안 좋은 소리라고요? 아니요.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허그, LH입니다. 이미 허그에서 대일 면적의 세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인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세금 투입은 당연하고, 새로 만드는 특별법을 통한 세금 투입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 것입니까? 또한 이미 기업의 부동산 투자 실패와 은행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에는 거대한 세금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돈을 부자들에겐 감세까지 해주는 정부와 여당은 참으로 뻔뻔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재난이야말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적소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토부의 여당 간사 김정진 의원님의 발언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월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으나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충분한 공감대와 청년의 피해가 많은 만큼 최선의 지원책을 찾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저희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특별법의 대출조차 해당 기관에서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법원 느긋하게 정부에게 준비 시간을 주고 설득할 시간을 갖고 저희에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늘고 있고, 경매 중개 신청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해서 매각 세대가 날마다 늘고 있으며, 저 또한 5월 13일이면 경매일로 매각될 것입니다.
지난 1년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경매 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지원책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나라의 밀린 청년들에게 앞으로 20년간 빚을 더해서 빚쟁이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세사기가 민주당의 방탄이라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해야 할 대표적인 민생사안인 전세사기를 정쟁화 삼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발언을 하시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시는 겁니까? 최근 국토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뻥튀기한 계산법으로 부풀려서 하는 거짓말로 또 국민들을 속여보겠다는 것입니까?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읽어보시긴 하신 겁니까? 정부가 계산한 5조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보상한 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선구제 후 회수는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 금액에 따라 매입하고 이를 다시 경공료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에 최악의 상황의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변명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차별과 혐오를 일으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악의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또한 마냥 다 해주는 것인 양 포장하며 발표하던 대책들은 실상 피해자들이 모두 쓸 수 없어 또 다른 허탈과 절망감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훌회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사실 확인과 민형사적인 조치를 위해서 홀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건물주의 금융관계와 가족관계, 은행, 법원, 경찰서, 인터넷 등에 퍼진 부정확한 정보, 수입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서 정보점 근금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끝이 없는 빚을 감당하느라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결혼과 출산 계획을 포기하고 불화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선구제 훌리수 당연히 여기에는 재정이 소요됩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너무 헐값에 사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에 미달하는 채권도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가장 먼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최소한 최우선 변제만큼은 더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에 따른 비용은 최대 5천억 원이며 이 재난이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매장을 쫓아다니면서 고발장을 내고 경찰서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건을 수임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인 피해자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 재정을 사용할 적수입니다. 지난 1년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음부터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보호가 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어야 했던 법을 기존 제도들의 제한 요건들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특별법조차도 피해자들을 우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민의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합의한 만큼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을 호순이 다가구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읽어봤다면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전세기 피해자들을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들로 우리 국민들과 갈라치게 하려는 아주 못된 술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살리는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예,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구제받지 못할 그런 위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 수준이라도 선구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세사기 실행자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였습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이십니다. 우리 정영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하나는 아파트의 피해자 대표입니다. 22년 1월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9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22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6월 말에 법무사를 통해 저희 집에 경매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부동산을 통해 들어간 집이 경매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민사로서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회사 일과 피해자 대책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1년 동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증세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3년 5월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인적 대책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고 진행하던 중에 정말 의문점을 가지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 임차인 범위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주택인도까지 22년 3월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주요한 요건을 다 갖추고 22년 1월 계약 당시 소액 임차인이었던 저는 최우선 변제금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근저당 설정이 15년도인데 소액 임차인의 기준도 15년으로 해석되어 8천만 원 이하의 계약금만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세 사기에 인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계약 당시 법에서 소액 임차인이지만 2015년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상한 논리로 제 보증금은 9천만 원이라서 최우선 변제금마저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사업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근저당은 은행의 준택담보로 대출입니다. 은행은 근저당 설정 당시 최우선 변제금을 예상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9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예상했던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준다 해도 은행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임차인의 범위 기준인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이 되어야 하는지, 근저당 설정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돼야 되는 것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 또한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매가 종료되고 배당 시 이의 제기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비용이 지급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동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쫓겨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법이 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소액 임차인의 적용 시점은 변경되어야 하며 정부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 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보통의 세입자들이라면 본인이 계약을 할 때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그것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래도 나 똑똑하게 계약을 하고 있구나,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정영웅님도 본인이 계약할 때 당연히 당시의 법률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세입자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겪고 나니까 당신의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이 걸린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한 푼도 이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자고 이번에 전세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와 계신데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또 역시 기존 법안에서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이시고 이 신탁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전벌코 곧 명도소송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정태훈 위원장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입니다. 혹시 신탁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집을 계약하는 당시인 21년도까지 신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동산에서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권리를 해주는 것이라는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요구사항이나 필요 조건은 전혀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제가 몰라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두는 자기만의 길을 선택해서 그 꿈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프면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고, 범죄에 노출되면 경찰서를 가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이 필요하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럽니다. 안전한 곳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사람이 망하면 이 지역이 망한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련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노력해왔지만 그 책임이 지금 제게 돌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믿음은 배신과 속임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인해 모든 노력은 무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잘못이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이런 일이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회복기가 올 것이고 상승 기간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은 2년, 조금 더 하면 2년 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산 부담으로 인해 임대인은 경매로 집을 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명도소송을 나가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오는 저희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불균형과 도탈당한 흑판한 불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친구, 후배, 지인, 사촌, 조카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더 이상 수저하는 헬성이 사기는 평등하다는 그런 나쁜 어록은 더 이상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픈 시간이 국가가 대신 좀 힘들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은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피해자의 75%가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정태훈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명도소송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해서 재판의 기일이라도 며칠씩 연기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명도소송 판결을 통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래서 시급히 통과돼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또 멀리 부산에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산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신데요. 부산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신상원 위원장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왜 저희 피해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겠습니까? 정부는 정확히 어떤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어떠한 실태를 한번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희망곡을 내고 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 피해자들 때문에 나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만 하고 계십니까? 대체 그런 말 반복하면서 당신들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외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다가 시기만 되면 마치 짱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혈세 소리가 정말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당의 민주당을 매일 지나치게 봅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 소리에 저희 피해자들은 빠져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 이 나라 정치하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외칩니다. 민생은 전쟁의 도구가 아닌가? 지금 이 나라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탐욕으로 그 탐욕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정부는 해결하는 지조차 보이지 않고 가해자들은 오늘도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도 없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가해자들의 주문 선고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잠시 위로가 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가해자들이 조용히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전 정권의 잘못이다, 혈세다 얘기하기 전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해결과 예방을 할 방법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 정권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입니까?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해결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혈세로 당신들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도 실태도 모르면서 정책을 만드니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 시작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개정안으로 상정된 전산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그 회복의 아주 작은 시초일 뿐인데도 이것조차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피해자들의 심정을 담은 호소문, 국회가 아닌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그 호소문을 전산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산사기 대란 1년, 이제는 더 이상 망치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전산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산사기 문제, 언론에는 해결된 것처럼 나오던데 왜 아직도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외치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도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으로 시간을 약간 벌었을 뿐입니다. 피의자 인정받기도 까다로운데 피의자로 인정받아도 각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별도로 존재해서 대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동매를 1년간 유예하고 대안대출을 해줘서 시간을 약간 벌어둔 거 제외하고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0개월간 전국에 단 한 건만 있었겠습니까? 빚으로 빚을 돌려받고 빚을 더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현재 특별법 내용으로는 이 전산사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 특별법에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진 특별법은 암환자에게 영양제 주워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과정과 달리 추후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5천억 원 내외의 금액만 투입하면 3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왜 세금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불편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산사기는 국가에서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국가 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를 통해 전산사기 일당의 혜택을 퍼주면서도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고 전세대출을 활성화해서 임차인에게는 거액의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전세사기 일단은 보증금을 미끼로 던지고 임차인을 유인해 깡통전세 계약을 하고 남의 보증금으로 수천 채의 집을 쇼핑했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금전안 설정된 대출 원리금과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임차인의 주택이 경매, 공매를 넘어가도 은행, 세무서, 지자체, 공인중개사, 경찰, 정부 그 어디서도 이 문제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 피해자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은 올해 6월부터 경동매가 재개되면 강제로 틀어나갈 위기에 처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를 막아보고자 작년에 국회, 대통령실, 정부청사 앞으로 발빠르게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피해자 면담은 0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발질하는 대체장수가 주변을 걱정시킬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기 전에 일단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기약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고 세금을 내고 성실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곁에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의 가족, 혹시 나도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할 권리,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누릴 권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세입자로서 집에서 강제로 내쫓기지 않을 권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곁에 한 사람을 살리는 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시작합시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당국히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어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성남 민심을 엄중히 여기십시오. 지난 2년간의 일방적이고 평범한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는 행태에 국민은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소통에 힘써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는 저희 피해자들을 적대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제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갑시다. 또한 특별법 개정안의 송부제 후원수 방안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일삼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특별법 시행 1년이 되는 6월 1일에는 피해자들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희망찬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제발 책임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를 좀 외치고 국민들께 이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 달라라는 호소와 당부의 의미로 좀 큰절을 한번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끝에 3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최우선 민생과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해말라! 한수도 미룰 수 없다! 민생과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예, 저희 현수막은 좀 바닥에 내려놓고, 네. 예, 이 특별법 개정안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마음, 절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국민들만을 믿고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들께 절!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